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는데요.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천안 아산경실련 윤건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먼저 오늘 선거 투표율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지난 21대 때 66.2%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에 67%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포인트를 어디에 잡았냐면 과연 국민의 3분의 2, 66.6%를 넘길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점은 70%를 넘길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관점을 가졌는데 66.6%가 넘고 70%에 육박을 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견제, 국민의 그 정치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표율 자체로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권역인 충남, 세종, 천안, 아산의 투표율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전체 67%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7개 그 시도에서 가장 낮은 선거율을 보인 데가 제주도,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충청남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심도가 투표율은 정치 관심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충청남도의 정치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세종이 지금 70.2%, 그리고 아산이 62.3%, 천안이 6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거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기는 합니다만 연령층에 따라서도 조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67%까지 역대 신기록을 세우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지금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중간 평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간 평가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수행 능력, 그 낮은 그 지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각종 게이트들,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발생을 했었던 크게 두 가지 저는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MZ세대, 네. 20, 30대가 어느 정도 정치를 참여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60대. 50대, 60대는 우리가 민주화 세대에서 그 과정을 20대 겪으면서 또는 넥타이 부대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 과정들을 같이 지내온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거의 한 5% 이상이 더 견인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 중심에는 조국혁신당의 그 제3지대 바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 PK 지역입니다. 네. PK 지역에서 과거에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PK에서 일정 부분 투표율을 견인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아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 평가의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 이제 30에서 35%의 국정운행 수행 능력이나 이런 제지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 낮은 부분들이 과연 새로운 정권 심판에 대한 논의, 네. 법야권에서 얘기하는 정권 심판, 그리고 국정은행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여당의 어떤 외침이 국민들이 이번 저는 결과는 아직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여권과 범야권이 약 100에서 200,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5, 요 정도 지금 오차가 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200석과 100석이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200석이면 탄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요.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그 행위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포인트가 101석이 여당이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된다면 101석은 국정 심판에 대한 저지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계속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출구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출구조사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석이 범여권에서 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참패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제3지대에 새로운 돌풍, 정치 개혁을 기존의 여당과 야당을 다 비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한 욕구를 네. 제3지대에 있는 녹색정의당이라든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선두주자로 조국혁신당이 지금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비례에서 몇 석을 갖느냐 그리고 만약에 10석 이상을 갖는다면 단독 입법 권한까지 갖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연합정당을 구성을 해서 20석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회의 그 새로운 그 축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판세를 이렇게 좌지우지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슈들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큰 지금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그 범여권과 야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 그래서 사실상 이 선거가 국민과 정부의 어떤 대결적인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여권과 야권이라고 보기보다는 국민이 현 정부를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태원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최수호 상병 문제, 고속도로 양평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이 쉼 없이 나왔던 게이트들, 사건 사고들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실정 우리가 이제 대파 사건으로 지금 비견되는 이게 단순히 하나의 농산물 품목이 아니라 서민 경제 이 부분을 정부가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또 경제적 안정과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물가 안정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중간 평가를 받는 형태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편승해서 정권 심판에 대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범야권 후보들이 약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박빙도 있지만 꽤 많은 그 지지율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정권 심판론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저희 충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단, 아산, 세종을 포함해서 충청을 두고 우리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격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남은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 지역이 과거에 제3지대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진보와 보수의 양당 구도로 되어 있는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권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그 치우치는 쪽이 정권의 주도권을 잡고 뭐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그 이상의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대전, 세종 그리고 이제 충남, 충북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충청권의 선택이 정권에 주도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쟁점되는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충청남도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양성조 후보가 지금 홍성 예산에서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과연 험지 출마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선거 과정에서 서산태안에서 성일종 후보 발언 문제, 이 또 발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매치로 계속 그 총선에 이렇게 대립을 했던 네. 공주 부여 청양의 박수현 정진석 후보, 아마 오늘 결과 끝까지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 갑 선거구도 지금 리턴 매치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예.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안 갑은 우리 문진석 후보와 신범철 후보가 지금 계속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권의 대리전 역할이 되고 있는데 친명의 문진석 후보, 친윤의 신범철 후보. 근데 이제 신범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최수근 상병 사건 문제가 아직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선거 과정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천안 을 지역을 한번 볼까요? 천안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 박원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재관 후보가 바톤 타치를 해서 네. 천안 을 지역을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천안 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약간 진보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리턴 매치로 보면 이정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창수 후보. 이창수 후보는 벌써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 도전이고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을까? 결과가 나타날까? 그리고 천안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선거구 획정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청룡동이 천안 갑으로 가면서 어떤 결과가 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예.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 좀 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좀 높아지면서 비례대표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예상치가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한 10석을 우선은 넘기는 거로 보고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례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 3파전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득표 비율이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33.3%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 차기 4.10 총선 이후에 정권 주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가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범야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10석에서 저는 한 14석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새로운 미래 이런 부분들이 선거 중간 과정에서 서로 연합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했고요.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다당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구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뭐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정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제3지대 활동 이런 부분들이 차기 정권 문제 창출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헌법 개정에 대한 지금 논의들이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제7공화국이 출범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 200석을 넘겨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럼 국가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들과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은 선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민들이 감시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후에 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건정 대표님과 총선 분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